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73분 동안 무려 20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누구들처럼 A4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A4 용지 한 장 없이도 각종 현안들의 질문을 73분 동안 모두 다 질문에 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소위 야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찾을 수 없다. 벌거벗은 임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자회견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겁니까?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편향된 언론들은요, 어차피 안 바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JTBC, MBC 이런 편향된 언론들 말고 다른 언론들은 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논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좀 비교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자 조간신문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편향된 언론들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생 왜 지탄받는지 아무 성찰 없는 윤 대통령. 한겨레 특검도 소통도 마이웨이 기자회견 왜 열었냐. 경향신문 윤 대통령 불행한 퇴장을 향한 빌드업하고 있다. 경향신문 특검도 변화도 거부한 윤 대통령의 절망스러운 회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들과 다른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자, 보시면 조선일보 왜 진작에 이런 기자회견 하지 않았냐? 무슨 얘기입니까? 잘했다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대통령과 민심의 소통 더욱 늘려가길 바란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기자회견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국민일보 21개월 만에 윤 기자회견 지속적 소통 노력해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기자회견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한겨레 경향과 달리 다른 언론사들은 그나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못 바뀌어요. 어제 기자회견 한 번을 통해서 그동안 윤 대통령 모두 비판했던 여론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뭡니까? 기자회견 한 차례 한 차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을 두고서는 이 여론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JTBC, MBC, 한겨레, 경향 그들만의 아우성으로 남도록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것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논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확실히 변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논조가 다르더라고요. 자, 어떻게 다르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어떤 방안을 내놨습니까?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장관급은 사회부총리급으로 두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돼서 기획부,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하고 장관도 사회부총리급으로 하겠다라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언론사들의 평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한겨레 그냥 무작정 까요. 저출생부 신설, 컨트롤타운 바뀐다고 해결될 일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왜 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도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 방안과 관련돼서 지금 화살을 어디로 겨누고 있는 겁니까?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로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언론사들은 화살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조선일보 국가 비상사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거야도 협조를 화살이 어디 가는 겁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뭐 하는 겁니까? 중앙일보 저출생 대응 기획부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해주길. 자, 세계일보 저출생 대응부 신설 민주당도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해야.
국민일보, 저출생기획부 방향은 맞다. 꼼꼼한 부처간 조율이 중요하다. 한국일보, 인구 대응 부처 신설, 야당도 협조해 초당적으로 대책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자, 보시면 저출생 문제와 관련돼서 저출생 대응 방안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한겨레만 저렇게 부들부들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논조가 달라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방안 마련해놨다. 이거 민주당이 협조해야 된다. 민주당 이거 발목 잡지 말아라. 라고 논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걸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요, 요즘 경향신문이 너무 이상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보여드렸어요. 요즘 경향신문이 계속해서 보도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복사 붙여넣기. 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죠. 뭐라는 겁니까? 아니, 기사 제목만 다르지 기자랑 내용이 똑같아. 문단 나누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문단 나누는 것까지. 근데 이게 한 개입니까? 보시면 한 개 더 있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세 개예요. 어떻다라고요? 이 보도랑 이 보도랑 똑같고, 이 보도랑 이 보도랑 똑같고, 이 보도랑 이 보도랑 똑같습니다. 네? 기자도 똑같고요. 내용도 똑같고요. 네, 그냥 문단은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도 다른 게. 그런데 오늘요, 이걸 또 하더라고요. 이걸 또 합니다, 오늘. 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네? 비교해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제목 다르죠? 기자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네? 문단 난 거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네?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목 다르죠? 기자 똑같죠? 내용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또 뭡니까? 자, 제목 다르죠? 기자 똑같죠? 내용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제목 다르죠? 기자 똑같죠? 내용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제목이 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비판하기 위한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목은 다르게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개수만 늘려놓은 거죠. 개수만. 뭐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혹평하기 위해서. 개수만 늘려놓은 겁니다. 이게 요즘 경향신문 보도라고요, 친구 여러분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내가 모를 줄 알았죠. 다 읽어봐. 다 읽어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조간신문 다 읽어봐요, 제가. 네? 우리 경향신문 기자분들, 우리 정도껏 합시다. 네, 작작 좀 하세요.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경향신문의 편집국장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도를 허락을 합니까? 그것도 뭐라는 겁니까? 그냥 보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실을 수가 있어요. 1면에다가. 네? 무려 2면에다가. 네? 심지어 5면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실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냐고. 벌써 몇 차례야. 발각된 것만 3차례입니다. 발각된 것만 3차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얼마나 윤 대통령을 까댈 게 없으면 저렇게 제목 바꿔치기를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저는 이런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포장 바꿔치기 아닙니까? 포장지 바꿔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알맹이는 똑같아. 근데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다른 상품입니다 라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를 우리가 한 번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민주당 쪽에 공격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더 나아가 민주당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했던 그것들이 굉장히 무뎌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무뎌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수사 지시를 내렸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직무 관련성이 주 쟁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MBN 보도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한테 파우치를 건넸다라는 최재형 목사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뭐래요? 직무 관련성이 없대요. 직무 관련성이. 즉 뭐 하는 겁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올가매기 위해서라도 직무 관련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인 최재형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와 관련돼서 최재형이 입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검찰이 최재형한테 메모 제출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재형이 없대요. 없답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어떤 일인지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단독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대영 목사는 김 여사를 만날 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일부 내용을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하죠. 검찰이 최 목사 측에 이 메모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측에 메모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최 목사가 과거 김 여사를 만날 당시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고 말한 부분을 검찰이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 목사는 검찰이 요청한 메모에 대해 손바닥만 한 메모지에 기억하려고 적은 것에 불과하고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김 여사와의 만남을 촬영한 영상의 원본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었던 서울의 소리 역시 최 목사의 잠입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모두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쟁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 여부를 이 자료들을 통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목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최 목사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자, 친구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더 나아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올가매우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 주 쟁점이 뭐라는 겁니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물을 검찰이 최재형한테 제출하라 그랬는데 뭐라는 겁니까? 없대요. 없답니다. 심지어 뭐라는 겁니까?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없답니다. 없대요. 뭐 하는 겁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수사가 끝나버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민주당과 최재형이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가 터져 나왔는데요. 자, 어떤 게 터져 나왔느냐?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의 서대문갑 당선인 김동화 학폭 논란이 얼마 전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김동화한테 학폭을 당했다라는 피해자가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았다. 더 나아가서 매일 등교가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터져 나오자마자 김동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모두 허위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화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폭 인터뷰 동창 언론에 회유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MBN의 보도가 MBN의 회유 때문에 이러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화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실제 SNS 글까지 썼어요. 이렇게 악의적 왜곡으로 저에 대한 학폭 의혹을 제기한 MBN 보도에 무겁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의 학폭 사실을 인터뷰한 동창이 해당 증언은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시인한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뭐 했냐? 여기에다가 첨부를 달아놨어요. 사실 확인서. 이래가지고. 자, 바로 그 사실 확인서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완 주장에 따르면 지금 뭐라는 겁니까? 학폭 인터뷰한 그 동창 MBN한테 회유당했다. 그리고 그 회유당했던 사실을 내가 입증하기 위해서 뭘 보여준 겁니까? 실제 사실 확인서를 이렇게 자신의 SNS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 팩트체크가 됐어요. 팩트체크가. 자, 어떻게 팩트체크가 됐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MBN의 단독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김 당선인은 MBN 보도 이후 보도에서 언급된 피해를 주장하는 동창생으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 한 부를 공개했죠. 김 당선인은 그 동창생을 직접 만나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학폭 가해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동창생을 만나는 게 적절할까요? 또한 이 사실 확인서의 내용도 이상합니다. 최동희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동아 당선인이 동창생 이 씨로부터 받았다며 SNS에 공개한 사실 확인서입니다. MBN 5월 2일자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MBN이 동창생 이 씨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을 보도한 건 지난 7일입니다. 지난 2일 최초 보도한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 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 내용은 앞서 보도된 다른 동창생 A 씨와 목격자 B, C, D의 증언입니다. MBN은 지난 2일 보도에서 언급된 동창생 A, B, C, D로부터 어떠한 사실 확인서도 김 당선인 측에 써준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보도가 되기도 전에 이 씨를 만나 이 씨의 증언이 아닌 다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받은 셈입니다. 또 사실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김 당선인은 이 씨를 직접 만나서 받았다고 밝혔는데 학교폭력 가해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난 걸로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변호인이나 피해자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BN은 김 당선인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자, 신기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김동아의 사실 확인서와 관련돼가지고 MBN이 팩트 체크를 해준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 어제 어떤 보도 나왔냐면요. 바로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김동아한테 학폭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김동아의 고교 짝꿍이에요. 김동아랑 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이 사람이 MBN을 통해서 육성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육성 고백? 친구 폭행 사실을 알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라는 육성 고백이 나온 겁니다. 대박이죠? 자, 이 보도도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당선인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 이후 김 당선인은 MBN의 보도가 왜곡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자의 회유에 동창생이 인터뷰에 응한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보도 이후 또 다른 동창생이 MBN에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 동창생은 김 당선인과 학창 시절 옆자리였다면서 김 당선인의 과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도영 기자 단독 보도합니다.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당선인의 고등학교 시절 바로 옆자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동창생 F씨가 MBN 취재진에 연락해왔습니다. F씨는 김 당선인 때문에 등교가 고통이었다고 증언한 피해 동창생 E씨를 김 당선인이 괴롭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왜 괴롭히는데 우리한테 말 안 했냐고.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다 네 편 들어줬는데 왜 제 하나한테 겁먹어가지고 바보같이 살았냐. 그런데도 김 당선인이 인터뷰에 응한 피해 동창생을 측근을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직접 찾아갔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서 제보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옛날 80년대 정치 깡패들 하는 짓 그대로 하면서 피해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협박하고 그런 적 없다. 나몰라라 이래 버리는 애가 무슨 정의를 운운할 수 있겠냐. F씨는 동창들이 김 당선인이 마치 정치적 이유가 있어 제보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걸 불편해한다며 동창들이 집단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때 친했던 친구로 지금이라도 피해 동창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아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서 진심으로 그 동창들한테 사과를 했으면 해요. 국민들 앞에서 지금까지 뻔뻔하게 아니었다고 부정하지 말고 진짜 뭐 정치인으로 살고 싶으면 인정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짓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 이 사건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며 본질을 흐리는 정쟁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김동아가 역풍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예요?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실제 그 학폭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뭐라는 겁니까? 김동아의 옆자리에 있었던 짝꿍의 육성 인터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나왔다라는 겁니까?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열받았다라는 겁니까? 실제 김동아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MBN 보도 이후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보면서 막 전화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해 동창생을 찾아갔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으로서 MBN에 직접 뭐 한 겁니까? 인터뷰에 응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동아 학폭과 관련돼가지고 하나하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보도를 다 한 곳이 지금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MBN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도 최재형의 이러한 단독 보도, 그리고 또 이러한 단독 보도, 더 나아가 김동아 학폭과 관련돼서도 요런 단독 보도, 요런 단독 보도, 또는 요런 단독 보도, 더 나아가 요런 단독 보도까지 모두 다 지금 MBN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상 MBN이 연일 민주당을 향해서, 더 나아가
그들의 좌파들의 가짜 뉴스를 향해서 뭡니까? 제대로 화살을 겨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여론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기냐? 이거 지켜보면 되는 것이죠. 누가 이기냐? 과연 민주당이 이길지, MBN이 이길지, 더 나아가 김동완이 이길지, MBN이 이길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말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요, 더 이슈화 시키자라는 겁니다. 더 이슈화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MBN의 싸움이 아니라 김동완과 MBN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더 확대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 게임으로서 이 사건이 더 확대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재명이 화들짝 놀라겠죠.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뭡니까? 진실을 밝혀라.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얘기해라 라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런 보도를 아직까지는 MBN만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학폭과 관련된 겁니다. 실제 피해자의 육성도 나왔고요. 김동완 옆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그 어떤 언론사들도 받아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외치자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사실을 알고 싶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팩트를 알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